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은 1980년부터 쭉 호남 영상예술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여울 기획. 이번 시간은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일본과의 관계에서 직면한 경제 보복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정확한 내막은 제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만은 강제징용에 대한 재판, 그리고 그와 관련한 일본의 경제 보복이다, 이러한 것도 있고, 또 후쿠시마 그 수산물에 대한, 일본 수산물에 대한 WTO의 패소에 관한 보복성이다, 이러한 이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 일본이 세계의 그 공산품 원료에 대한 수출을 금지는 아니고 규제를 한다는 거죠. 심각하게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발표해서 경제 보복이다, 이러한 것으로 뉴스가 등장하고 있고, 우리 국민들도 만만치 않게 흥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것을 들으면서 저는 이제 공부를 하는 사람이고, 우리가 공부를 훈련을 하려고 생각하는 집단을 만드는 것이 저의 큰 꿈인데요. 이런 것을 우리는 먼저 감정적으로 대집한다, 이런 것은 피해야 될 아주 기본적인 사안입니다. 우리가 감정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것을 반드시 이해를 해야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냉철하게 생각한다면 대한민국은 반도체 세계 제1강국이라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외부에도 우리 평가를 했겠죠. 그런데 이번에 경제 보복 조치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반도체 세계 제1국가다 하는 것에서는 일본이라는 역할이 절대적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대한민국 반도체 제1국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자랑할 수 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은 이제 간략하게 한다면, 우리는 현대자동차를 싫어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현대자동차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체 엔진을 한 것에 대해서 큰 점수를 두고 싶어요. 그래서 현대는 이제는 거의 모든 엔진을 자체 생산한 엔진으로 우리 내수를 그리고 수출을 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그러한 모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반도체가 세계 제1국가라 하는데, 어떠한 것을 흔들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 자체가 휘청거리고 축소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자체가 반도체 제1국가의 위상에 맞지 않는 능력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이제 좀 더 본다면 화학이더라고요. 모든 부분이 화학이어서 어떤 분이 이제 그 일본의 화학으로만 노벨상을 받은 분이 7명, 9명이래요. 일본 국내에 7명, 국외에 2명. 그래서 9명이 화학으로만 노벨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벨상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그 화학 부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이 얼마나 화학이 많이 발달됐는지를 노벨상 숫자로만 보아도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노벨 평화상 받은 사람 한 분뿐이고, 학문 분야에서, 문학 분야에서 노벨상을 받으신 분은 한 분도 계시지 않죠. 저는 이런 것을 들을 때는 우리의 명문대학교가 가장 먼저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명문대학이라고
어깨에 힘주고 군림하고 모든 것을 다 차지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러한 결정 집단들이 이러한 일을 하나 하지도 못하면서 대한민국에서만 폼을 잡는 그러한 명문대학이 아닌가, 이러한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이라도 이러한 기초학문 분야, 화학이나 물리학 분야에 정말 좋은 인재들을 배치시켜서 학문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학풍을 가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하면 100년 뒤에는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하지 않으면 100년 뒤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육과 학문은 100년 대계입니다. 10년을 놓고 교육을 한다는 것은 이미 그 교육 자체는 실패한 것이죠. 100년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본이 우리나라를 보복한다, 이러한 말을 했을 때 참 가슴 아프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한중일 세 나라는 친구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원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원수의 모습이 등장했기 때문에 약간 아쉬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싸움을 할 때 감정적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냉철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대한민국은 36년 동안에 일본의 압제를 받은 그러한 민족입니다. 중국은 많은 산 지역까지 일본에게 밀렸지만 패배한 적은 없거든요. 그것이 이제 우리와 중국의 큰 차이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36년 동안 압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노예적인 근성을 한 세대, 두 세대를 겪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것이 우리 민족에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그것이 학문을 이룩할 수 없는데 아주 근본적인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학문을 해야 될 이유를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학문을 했습니까? 왜 공부를 했습니까? 잘 먹고 잘 살려고 공부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잘 먹고 잘 산 다음에는 왜 공부를 하겠습니까? 공부할 이유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학문이라는 것은 인간과 우리 사회를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구조이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공부하는 학도들이 있어야 좋은 공동체라 이 말이죠. 일본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문학 작품을 쓰기 위해서도 10년, 20년 준비해서 문학 작품을 쓰기도 하고 학문을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준비하는 그러한 과정이 보여요. 그러면 10년을 준비해서 하나의 삶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러한 사회 구조라면 얼마나 좋은 구조입니까? 우리는 1년의 사물을 만들어내라고 요구하는 그러한 지식 구조가 아닙니까? 어떻게 1년에 혁신적인 지식이 발생하겠어요? 그러한 천재들이 세계에 없는데 대한민국에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볼 때 저는 이제 처절하게 우리가 일본에게 36년 동안 압제를 받은 민족이다. 이거에 대해서 인지하기를 바라요. 그럼 이것을 그 압제받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렇게 주먹 쥐고 일본 제품 반대해서 이길 수 있을 것이냐? 절대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주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 이번에 그 리스트를 보니까 대한민국의 일본 제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다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일본의 차는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나라 차는 거기에 10분의 1도 안 돼요. 한 1% 정도밖에 일본에 우리나라 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서 우리나라 차를 타신 분이 도대체 누구신지가 궁금할 정도로 일본의 대한민국 차가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런 상황에서도 대한민국 차가 일본에 있긴 있구나, 이러한 생각을 할 정도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본 제품을 불매 운동하니까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더 이상 노예 근성에서 탈출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을 하면서 제가 최근에 본 영화 기생충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노예와 지배자는 기생충과 숙주의 관계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식민지가 됐을 때는 이 강자가 우리를 강제적으로 압제해서 우리의 고열을 빼가는 그러한 구조죠. 그러나 기생충과 숙주의 관계는 기생충이 숙주에 불법으로 들어가서 숙주의 것을 빼먹는 관계죠. 이 관계예요. 그래서 이 강자가 이 약자를 고열을 빼갈 때 그냥 칼과 창으로 빼간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문화정책, 정치정책, 정신정책을 써가지고 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책의 일환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동남아시아의 많은 지역들이 이렇게 지배를 받은 지역들입니다. 지배를 받은 지역들은 아주 묘한 노예 정신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성경에서도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우리의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포로로 있었잖아요. 근데 그분들을 여호와께서 구출시켜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았는데 그 430년 동안에 있는 노예 정신을 파괴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깨뜨리려고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래야만이 지배자의 위치에 올라갈 수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돈은 많을지는 몰라도 지배자의 위치에는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위치에 올라갈 수 있도록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지배를 해본 나라를 봐보세요. 우리나라만 지금 피지배 국가에서 경제력이 부강한 그런 특이한 국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지배 국가는 거의 다 중하위 도상국들이에요. 그들은 선진국으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도 선진국으로 올라가려면 반드시 그것을 탈피를 해야 돼요. 이번이 우리에게 중요한 각성의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복 전쟁을 극복해서 이기는 거 그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반드시 우리는 대한민국 생존하게 돼 있고요. 일본도 생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국가를 운영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러한 것인데 우리의 저력을 만들어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런 것이 저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학문 구조를 정말로 학문을 위한 학문 구조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것이 저의 큰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했을 때 이제 학자가 무엇냐 이러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했듯이 명문대학교 교수님들이 도대체 뭘 하시는 거냐.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학문의 최선봉에 서신 분들이 이 일을 해 주었어야 할 것들이죠. 근데 그분들이 그걸 안 했다는 것이겠죠. 안 한 것인지 못 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안 하신 분들이 명예와 권세를 갖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무능한 값어치에 대해서 수용한다면 그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능한 자에게 명예가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걸 자기의 무능을 직시를 하고 고백을 해주는 것이 기본적인 소양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자들에게 비판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학자는 가장 명예스러운 직업이거든요. 그 명예는 내가 그 명예를 가지고 상대를 압제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계급을 가지고 상대를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명예는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러한 화학 문제가 발생됐다면 화학 교수님들이 가장 먼저 어떻게 보면 성명서를
발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했는데 이러이러하다 이런 그 브리핑 정도를 해줘야 우리 국민들이 화학의 수준이 이렇구나, 화학의 인재가 어떻게 필요하구나, 이렇게 하구나, 이렇게 해서 국가가 화학의 인재들을 위해서 많은 그 특혜를 주어서 그쪽으로 인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러한 정책들도 써서 화학을 더 강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훨씬 더 좋은 대안이지. 불매하자, 일본을 여행 가지 말자. 이러한 것은 우리 국민을 더 폐쇄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학자란 것이 뭐냐, 명이란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제가 생각한 것은 알렉산더와 고린도에 살았던 디오게네스의 일화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알렉산더가 디오게네스를 찾아갔을 때 디오게네스가 알렉산더에게 한 말이 뭡니까? 알렉산더가 너가 원하는 게 뭐냐 했을 때 이 디오게네스는 황제여, 약간만 비켜주십시오. 당신이 내 햇빛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게 디오게네스가 한 말이거든요. 그 말이 왜 유명하겠습니까?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거예요. 그 디오게네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에요. 그것을 황제가 무단으로 침범한 것에 대해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황제가 무엄하다 해서 칼로 그 사람을 죽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말 그대로 그림자를 비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 알렉산더도 훌륭한 것이고 그렇게 말한 디오게네스도 훌륭한 것이죠. 그래서 학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는 아주 단편적인 거예요. 학자가 연봉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유명한 것이 아니고 인기가 있기 때문에 유명한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나에게 많이 있기 때문에 유명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학자는 자기의 분야에 어떠한 것을 밝혀내야만이 학자라는 거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학자의 노릇을 하려고 투신을 하는 거죠. 그 일들을 계속 해낸다면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로 좋은 그 연구의 산물들이 가득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향해서 보복한다. 저는 이 자체가 굉장히 불쾌해요. 우리가 일본을 향해서 보복한다 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더 강대국이기 때문에 강자 입장에서 약자에게 보복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이 허용된 것 자체가 부끄러운 것이고 일본이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보복은 곧 군사력 보복도 할 수 있다는 것을 함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2차, 3차에 그러한 폐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는 누가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임진왜란 다음에 400년 전에 이렇게 400년 있다가 다시 한일합방이 되었다. 강점이 되었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순환이 있다는 거죠. 그건 어쩔 수 없는 역사의 한 패턴입니다. 순환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순환은 반드시 발생하죠. 왜냐하면 자원이 계속 팽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을 막아야 되고 우리의 나라를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군사력뿐만 아니라 지식 능력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형남서원은 그러한 지식 능력, 신학의 능력뿐만 아니라 일반 학문에서도 지식 능력을 갖춰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많은 동역자들을 찾고 있고 그래서 동역을 통해서 우리의 지식을 정말로 발굴해 낼 수 있는 그러한 멋있는 기독교 학문 공동체를 이루어보는 것이 큰 꿈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향해서 우리를 너무 얕잡아 보기 때문에 보복 조치, 어떤 신문은 100가지가 남아 3가지를 했는데 100가지를 하겠다는 그러한 보복 조치를 바라보면서 정치인들은 정부가 잘못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말하지만 할 수 있고 잘못하고 이것은 학문하는 저로서는 아무런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지식 구조가 원천 지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학문의 세계를 나아갈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단계라도 수립해 주기를 바라고, 이러한 일들을 민간들도 계속 해내서 우리 대한민국의 학문 수준이 정말로 튼튼한 그러한 구조를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은 1980년부터 쭉 호남 영상 예술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여울 기획.